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 경상도 목소리 듣기 거북하지요. 그래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들을 믿고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 공부의 기본은 반복과 복습,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재미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이 세상에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기억하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면 자신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현대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해는 밤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저항시인이죠. 그리고 순결한 양심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저항시인입니다. 별해는 밤과 윤동주 시인의 생애라는 UCC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을 링크해 두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일까요? 자연은 아름다움으로 멋을 부르는 계절이고 가을은 또 결실의 계절이지요. 그 가을 하늘의 별을 바라본 적이 있는지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별에서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겠지요. 그러나 윤동주 시인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리움에 빠지고 안타까움에 빠집니다. 왜냐고요? 순결한 양심의 시인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봄을 향한 의지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해는 밤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태우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붙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궤다. 자, 이제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여러분 하늘이라는 시에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자, 우리 하늘을 보고 항상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죠. 따라서 이 부분은 하늘은 또 지향하는 세계, 즉 바라는 세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수확의 계절, 풍성한 그런 계절이죠. 자, 그러나 윤동주 시인에게 이 가을은 쓸쓸하고 고독의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절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자,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경어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배경짓입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자, 아무 걱정도 없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보면은 걱정이 없잖아요. 맞아,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죠. 자, 순수한 마음으로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 합니다. 자, 별들은 바로 하늘에 있죠. 자,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은 화자가, 즉 자아가 소망하는 세계, 동경의 세계를 뜻합니다. 자, 이 별들을 통해서 또 지난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자, 별을 바라보는 화자입니다. 가을 밤에 지금 이렇게 별을 바라보고 있지요.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자, 이 별의 의미는 아마 하늘에 있는 구체적인 별이라기보다는 내가 별을 보고 느끼는 것, 즉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고요. 떠오르는 상념이 되겠죠.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자, 다 못해이기 때문에 지금 하늘의 별들을 실제로 우리가 다 해낼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자, 내가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자, 이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쉬 아침에 오는 까닭이요. 실제로 아침에 오면 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은 현실의 제약을 의미합니다.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여유가 있죠. 자, 이 부분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오늘 다 못 헤아리면 내일 헤아리겠다.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청춘이기에, 즉,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에, 즉, 이런 희망의 심상이죠. 자,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별을 다 헤아리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별을 다 못해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여기 번호를 붙여놨는데요. 자, 이 번호는 다음 년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떻습니까? 자, 별 하나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구절이 열거되고 있죠. 자, 반복과 열거를 통해서 운율감을 얻고 있고요. 또 감정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자,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별 하나의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와 그리고 어머니 등의 의미를 붙여 본다는 뜻이겠죠. 자, 이 번호는 다음 연으로 연결되고요. 자, 이 연은 운문적인 진술이 됩니다. 다음 연은 산문적 진술을 보여줍니다. 자, 별을 보며 떠오른 상념들입니다. 바로 상념은 생각입니다. 별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는 거죠. 자, 1에서 4에는 감정을 절제하면서 대상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붙여봅니다. 자, 어머님은 내 말을 들어주는 이죠. 즉 청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보죠. 이 어머니는 그리움과 안식의 대상이 됩니다. 자, 앞에 어머니에서 어머님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표현을 연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대상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시여, 철수야, 영숙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자,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 앞 연에서 이건 추억이죠. 자, 이 부분은 추억이 됩니다.
자,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 애들의 이름과, 자, 이 앞면에서 별 하나의 사랑과죠. 사랑과로 연결되고요.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자, 가난한 이웃 사람들 어떻습니까? 쓸쓸함이 느껴지죠. 앞면에서 별 하나의 쓸쓸함과로 나타났습니다.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자, 비둘기는 평화의 새고,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그리워하는, 어린 시절에 그리워했던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별 하나의 동경과로 연결됩니다.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자, 앞에서 별 하나의 시화가 있었죠. 그 부분과 연결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사연의 그리움의 추억 속 존재들이 기억으로 지금 구체화되고 있죠.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앞면이 운문적 진술이었다면 여기는 산문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전의 운문적 진술에서 산문적 진술로 바뀌어 호흡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죠. 자, 사연의 상념의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연의 상념이 구체화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오해는 감정의 복받침이 나타나고요. 자, 이를 통해서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납니다. 이래서 사연은 감정의 절제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이네들은 어떻습니까? 앞에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겠죠. 자, 그러나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자, 이네들은 바로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자, 멀리 있다는 것은 거리감이 나타나죠.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자, 별은 내가 바라는 대상이잖아요. 소망의 대상, 바로 이상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움이 되고 또 외로움이 나타납니다. 어머니. 자, 이거는 앞에 6과 연결되죠. 자, 사연에서 6은 별 하나의 어머니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자, 북간도는 멀리 떨어진 땅이죠. 나와 멀리 떨어진 땅인데 과거 회상의 구체적 공간이 됩니다. 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 또 아름다움, 또 순수, 조국이 되겠죠. 이때 조국은 아마 광복된 조국이 안 되겠습니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일 앞에 표현한 그림이 별 이야기라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이 좀 아름다웠죠. 자, 별빛이 내리는 그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별빛은 바로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내 이름자를 써보고, 자, 내 이름자는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뜻이겠죠. 자, 내 이름자를 써보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즉 자성찰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덮어버리겠습니다. 나를 생각해 보니까 왜 흙으로 덮었을까요? 예, 부끄러운 자아에 대한 부정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지? 이렇게 해서 흙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과 반성입니다. 자, 꿈과 현실의 괴리는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자, 거기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아의 모습입니다. 나는 밤을 새우 우는 벌레는, 자, 밤은 우리 어두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밤에 별이 빛나기도 하지만 그 별조차 없는 그 밤, 암담한 현실이 되겠죠. 당시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일제강점기가 될 겁니다. 우는 벌레. 자, 우는 벌레. 사실은 벌레는 그냥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내가 슬프기 때문에, 내가 울고 있기 때문에 벌레가 울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죠. 자,
무능한 자아가 바로 오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법을 감정이입법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부끄러운 이름. 윤동주 씨는 뭐 천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짓도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왜 부끄러웠을까요? 자, 행동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반성적 성찰입니다. 부끄러움이 나타나 있죠.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자, 그러나 전환이 일어나죠. 자, 부끄럽지만 에서 그러나에서 전환이 일어나고요. 겨울은 바로 밤, 일제치하, 암담한 현실이죠. 나의 별은 바로 조국입니다. 나의 조국에도 봄이 오면, 봄은 희망과 구체적으로는 광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겨울이 지나고 별에도 봄이 오면은, 겨울에서 봄이 왔으니까 이 부분은 상황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봄에 되면은 무덤에도 잔디가 피어나죠. 자, 무덤은 죽음, 즉 희생의 심상이겠죠. 내가 죽어서 희생한다라면 거기서 파란 잔디가 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파란 잔디는 희망, 생명, 소생의 의미입니다.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 내가 죽었잖아요. 자, 내가 죽어서 내가 죽은 이곳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른다. 옛날에는 그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죠. 그러다가 사람 대신에 양을 바쳤습니다. 그럼 양은 사람 대신에 자기를 희생하는 존재가 되죠. 자, 이런 양을 우리 속죄양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죽어서 희망의 미랄이 되겠다. 그래서 내 이름자 묻힌 이 부분은 속죄양 모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처럼 풀이 무성할 괴이다. 자, 풀은 희망이고 생명이고 소생입니다. 내가 죽어서 자, 희망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만큼 미래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미래에 대한 의지, 희망을 보여줍니다. 자,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강인한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6회에서 10회는 호흡을 고르고 있죠. 자, 1회, 4회는 감정을 절제했고요. 5회는 감정을 드러냈고요. 6회에서 10회는 호흡을 고르면서 내면을 성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자유시는 자유로운 형식, 서정시는 개인의 감정을 드러낸 시가 되겠죠. 성격은 반성적이고요.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고백적이고 또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징적 시어와 감정이입법을 사용했고요. 서술형 니다라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당연히 운율이 형성되겠죠. 아름답고 빛나는 가치를 동경할 뿐 실현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형성했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희생해서 우리 희망의 미랄이 되겠다는 강인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추억과 자기 성찰입니다. 또 아름다운 이상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성찰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상 전개에 따라 이 시의 주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입니다. 1에서 3년은 현재인데요. 별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와 별에 대한 상념이 나타나 있고요. 4에서 7년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대한 상념과
그리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8에서 9연은 현재인데요. 현재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타나 있죠. 10연은 미래입니다. 자, 미래에 대한 희망, 속죄형 모티프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강렬한 희망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순수한 동경의 대상으로 화자의 추억을 환기하는 매개체는 별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 별을 통해서 과거를 떠올리고 또 현재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화자가 별을 바라보면서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대상들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과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했습니다. 자, 이 시의 종결 의미의 특징을 높임법과 관련해서 설명해 보자입니다. 자, 경어체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국어의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등이 있죠. 자, 특히 이 중에서 상대 높임법은 문장의 종결 의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격식체로서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합조체가 있고요. 비격식체로서 해체와 해오체가 있습니다.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우는 벌레죠. 나는 밤을 새 우는 벌레. 벌레는 그냥 소리를 내고 있는데 내가 울기 때문에 벌레가 운다라고 표현한 것이 되겠죠. 자, 화자의 말을 들어주는 대상은 누구죠? 어머니입니다. 자, 어머니가 화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의미하는 시어와 미래의 상황을 의미하는 계절적 시어를 찾아보자입니다. 현실은 겨울이죠. 자, 미래는 봄입니다. 그죠? 자, 일제강점기의 현실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광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좋은 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대화방이다. 학생들의 대화를 읽고 이 시의 주제나 형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보자입니다. 자, 주제나 형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죠. 자, 별에는 밤을 읽고, 자, 다솜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어머니에게 쓴 편지글의 형태. 자, 그래서 어머니가 청자잖아요. 유년시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고, 부분적으로 산문적인 리듬을 구사하여 호흡의 변화를 가져왔죠. 이 부분은 4연에서 5연으로 넘어오면서 산문적인 형식으로 호흡을 빠르게 했습니다. 자, 시인이 그리움 대상을 하나하나 부르는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다. 자, 다솜이는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다솜이가 아주 내용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아름이는 하늘과 별이라는 소재는 윤동주의 다른 시에도 자주 등장하지요. 서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와 비교하면서 감상해보니 이 소재들은 성찰적인 공간으로서 순수한 이상에 대한 동경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다른 시와 비교해보면서 윤동주 시인의 시에 나오는 하늘과 별의 의미를 잘 해설을 했지요. 강산이는 현실의 삶에 괴로워하면서도 희생적인 삶의 자세를 다짐하는 모습, 이 인상적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현실 극복의 자세가 나타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요. 윤동주의 그 속죄형 모티프가 나타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윤동주 시인의 의지를 읽었지만 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나타나 있지요. 여러분, 오늘 윤동주 시인의 별해는 밤을 공부했는데요. 이 시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알죠? 반복과 복습, 본문 중심의 학습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